우리 교재 121페이지에 해당되는 차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방안 수립의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방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데이터 분석 방안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우리 그 파3 3과목에 해당되는 파트 모형 구축 관련 파트하고도 연관이 있는 파트 바로 데이터 분석 방안이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빅데이터 분석회사 실기 파트에서 제2 작업편과 관련돼서 연계되어 있는 파트가 바로 데이터 분석 방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분석 방법론이라는 거 말 그대로 절차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로직을 밟고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세 가지 분석 방법론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KDB가 있고 두 번째 크리스피디엠, 세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 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구조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여러분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없는 파트가 바로 데이터 분석 방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가 데이터 분석 방안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분석 방법론의 개요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기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화하는 절차와 방법이 정리된 분석 방법론이 반드시 필수 요건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법론은 계층적인 프로세스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크리스피디엠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어떤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거 또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는 거 여러분 꼭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 다음과 같은 각각 요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세한 절차, 방법과 도구와 기법,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릿과 산출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ADS-B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됐던 다음 중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인 것 아닌 것 객관형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세 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상의 계층을 페이스라 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는 태스크, 마지막 스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1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계와 태스크를 알고 있는 거 반드시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합니다. 또 중요한 태스크에 해당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스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해당되는 페이스와 태스크를 우리는 기술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페이스에는 분석 기획과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하위 계층, 우리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페이스 밑에 있는 것이 뭘까요? 태스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분석 기획의 태스크가 뭐가 있어요?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이 있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이 있고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이 있다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기획은 다음 중 분석 기획의 태스크들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유형이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해당되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우리 단계의 순서를 물어보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의 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출제한다 할 수가 있고 또 특정 태스크 안에 출력되는 스텝들이 있어요. 이 스텝들이 어느 태스크에서 일어나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표적인 분석 방법론의 출제 유형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태스크들을 설명하는 시간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분석 기획과 데이터 준비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과 평가 및 전개로 이루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방향으로도 화살표가 되어 있지만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는 피드백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됐죠. 자, 좀 더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바로 데이터 준비로 피드백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또한 데이터 분석에서 단순한 분석을 한다거나 어떤 데이터 마이닝의 최종 보고서만 요구할 경우에는 구태여 시스템 구현 단계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단계는 바로 평가 및 전개로 가겠죠. 자, 이와 같은 모티브를 통해서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해당되는 페이스, 분석 기획 파트, 일반적인 태스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비즈니스 이해 범위 및 범위 설정 태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구조화된 프로젝트 범위 정의서인 SOW를 작성하는 거 바로 중요한 스텝. SOW가 어디서 나온다?
비즈니스 2의 범위, 범위 설정 태스크에서 만들어진 출력 범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OW라는 거 말 그대로 프로젝트 범위 정의서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작업 계획서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반적인 분석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투입이 되고 다시 나가고 하게 되죠. 그럼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SOW를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중요한 스텝이 하나 있는데요. WBS, Work Breakdown Structure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산출물,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고 WBS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일 단위로 다 쪼개는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결과물 만들어지는 태스크, 프로젝트 및 정의 계획 수립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 유형 계획 수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대응별로 유형 계획을 만들어지게 되느냐? 회피와 전이, 완화와 수용의 형태로 해서 위험 대응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요. 자, 다음 중 위험 대응 계획의 대상이 대응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엉뚱한 거 넣어서 만들어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데이터 준비예요. 첫 번째 태스크는 필요 데이터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말 그대로 정형과 비정형, 반정형 모든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정의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 스토어는 어때요? 비정형 데이터 스토어가 다르고요. 반정형 또는 정형과 달라요. 스토어 설계를 하게 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물론 비정형 데이터 수집하는 기술 다르죠. 물론 우리 맨 마지막에 데이터 저장 파트에서 중요하게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데이터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수집 기술이 달라요. 자, 데이터 수집하게 되고 어떤 이게 일관성이 있게 수집이 됐는지 정합성 점검을 하게 되는 거 바로 데이터 준비의 페이스 단계의 일반적인 태스크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이에요. 자,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게 되죠. 말 그대로 분석할 때 투입되는 데이터를 추출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탐색적 분석, 파트 2에 해당되는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초 통계량 또는 간단한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 바로 EDA 탐색적 분석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파트 2 과목과 연계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네요.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이라는 건 뭘까요? 자, 분석용 데이터를 이용한 가설 설정을 통해서 통계 모델을 만들거나 기계학습을 통해서 분류나 예측, 군집을 실행하는 거 모델링이라고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우리 3과목의 분석 모형 구축 파트와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회사 실기 파트의 제2 작업형, 여러분 모델링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링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데이터 분할을 해요. 여러분 실기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데이터를 주어지게 되고 그 데이터를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학습을 시키게 되고 우리 평가형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회사 실기 파트에 평가 지표를 제출하는 형태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회사 실기 파트의 제2 작업형 유형이라 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분류나 예측 모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다 다르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파트 3에, 우리 필기 파트의 파트 3에 나와 있는 뭐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리스트 회귀 분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우리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우리 원하고자 하는 평가 지표가 가장 우수한 거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세 번째는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델을 가동 중인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대한 상세한 알고리즘 설명서 작성에 필요한 파트가 바로 이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이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 설명서, 때로는 의사 코드 형태로도 우리는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 코드라는 건 가짜 코드잖아요. 말 그대로 R이나 파이썬 코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로 만든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 편화할 수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은 것 바로 여기서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 파트에서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델 평가 및 검증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 페이스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 구현에서는 말 그대로 설계 및 구현을 하게 되고요. 시스템 테스트를 하게 돼요. 마지막 평가 및 전개에서는 모델 발전 계획 수립하고 프로젝트 평가 보고를 하게 되는 1년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은 페이스, 태스크, 중요 스텝들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모델링은 더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파3 연계되어 있고 실기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쉽게 R이나 파이썬 코드를 구현을 하더라도 이해가 된다 할 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거듭 제가 그 방점을 줘서, 초점을 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비록 빅분기, 필기가 1과목과 4과목 나눠져 있고, 실기도 분할되어 있지만, 이거 따로따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 나중에 더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원활하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KDD가 있죠. KDD,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이용하게 되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또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게 되는 크리스피DM보다는 출제 빈도는 낮지만 어쨌든 한 번쯤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 KDD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KDD 다음과 같은 5개의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셋 선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와 변환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데이터 전처리는 우리 파트 2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실제 분석할 때 데이터 전처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돼요. 우리 해당되는 알고리즘 적용하는 거 기껏해 5% 남짓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은 분석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 이상값, 결집값을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상값이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인 관측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웃라이어, 이상값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 이상값을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집값은 이 값이 있으면 우리 해당되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우리 빅데이터 실기 파트에 이 결집값과 관련된 처리 문제가 반드시 해결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거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게 되죠. 근데 KDD에서 중요한 건 뭐냐고요? 이와 같은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까지 하는 거예요. 식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거까지 하는 거 여러분 동사가 중요하니까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변환이에요. 분석 목적에 맞는 변수를 선택하거나 데이터 차원을 축소를 하게 돼요. 자,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는 거 우리 3과목에 나와 있는 과대적합, 과소적합과 관련되어 있고요. 실기 파트에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데이터 차원을 축소한다는 건 뭘까요? 모델을 심플, 단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건 뭐다? 새로운 데이터가 적용하더라도 학습 데이터에 보여줬던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는 일반화 가능성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거 반드시 행하여지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데이터 마이닝 해당되는 파트를 하게 되고 결과 평가를 하게 되는 거 일련의 절차 KDD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크리스피DM이 있어요. 자, 크리스피DM은 출제 가중치가 높고요.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서로 비교해서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자, 크리스피DM은 4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3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얘는 4개로 레벨로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는 페이스, 두 번째는 일반화 태스크, 세 번째는 세분화 태스크, 네 번째는 프로세스 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크리스피DM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한 가지 정보표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피DM 보시면 해당되는 모델링 과정이 빠져 있거든요. 물론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해당되는 정보표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참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슬라이드 올바르게 작성된 슬라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 이해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업무 이해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 비즈니스 관점 프로젝트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서 도메인 지식, 데이터 분석을 문제 정리로 변경하고 초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업무 이해 단계에 일반화 태스크에 어떤 것들이 있다? 업무 목적 파악이 있고 상황 파악, 데이터 마이닝 목표 설정, 프로젝트 계획 수립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출제 유형 이렇습니다. 자, 업무 이해 태스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4번은 다른 거 일반적 태스크를 집어넣어서 고르는 형태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이해 파트라 할 수가 있겠어요. 데이터 이해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속성을 이해하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 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숨겨져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초기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KDD에서 어땠어요? 이상값이나 결집값, 잡음 같은 거 식별하고 제거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식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태스크에 다음 것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준비 단계예요. 데이터 준비는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분석 기법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편성하는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데이터 준비할 때 데이터 정제를 해요. 그때 제거한다는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델링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모델링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모델링 과정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최적화해 나가는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미터란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분석할 때 해당되는 R이나 파이썬을 이용할 때 여러분이 모델링을 만들 때 쓰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공신경망에서 우리 파3에서 학습을 할 건데요. 가중치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W가 바로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3에 가서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파라미터 관련된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밟는 게 바로 모델링 단계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모델링에서 뭐 어떤 것 일반화 태스크가 있어요. 자, 모델링 기법 선택하고요.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하고요. 모델 작성하고 모델 평가로 구성이 돼요. 이게 바로 모델링 단계의 일반화 태스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평가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모델링에 관련된 일반화 태스크와요. 평가와 관련된 일반화 태스크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 즉 구분하는 문제, 강력한 기출 문제고 출제 예상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크리스DM이라는 것은 일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물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동일하게 피드백 구간이 존재하게 돼요. 자, 데이터 이해, 비즈니스 이해와 서로 피드백 구간이 존재하게 되고요.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준비와 모델링 과정이요.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평가와 비즈니스 이해 과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런 피드백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분석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분석 프로세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포포슨 모델 대표적인 하향식 접근 방식이에요. 순차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프로타이핑 모델이라는 것은 아까 상향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 피드백하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나선형 모델, 이 두 가지 특장점은 혼합되어 있는 모델이라 할 수가 있고 키워드가 있습니다. 위험 분석 파트가 존재하는 거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게 돼요. 위험 파트가 있다는 건 뭘까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 프로세스 모델일 때 적합한 해당되는 모델이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우리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해요. 어떻게 연계돼서 나오게 되냐면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 우리 포포스 모델은 하향식이고요. 프로타입은 상향식이잖아요. 자, 이와 같은 연기에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고요. 나선형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위험 관리 측면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죠? 나선형 모델과 관련된 부분, 바로 분석 과제 접근 방식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해당되는 기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3회 문제인데요. 자, 다음 데이터 분석 과정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데이터 분포와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리모델링 모델을 검증하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했어요. 데이터 수집 정합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2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가장 단순한 페이스의 순서를 물어보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떨어진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5회 시험 문제인데요. WBS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프로젝트 위험계획 수립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또 SOW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DM의 분석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데이터 2에 비즈니스 2에 데이터 2에 준비, 평가, 전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그동안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과정은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일반화 태스크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프로세스 순서가 나왔다 할 수가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